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랜딩 모드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요. 이 브랜딩 모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레이어 중 상위 레이어에 브랜딩 모드를 이용하면 하위 레이어와 함께 다양하고 독특한 느낌의 효과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건 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2개를 가져와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레이어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래는 그림을 그리고 주인공 모습을 그리고 위에는 비닐을 하나 겹쳐가지고 위에다 옷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에다가 옷을 입혀버리면 다른 옷을 못 입히니까는 옷만 따로따로 만들어서 입히는 거죠. 옛날 우리 인형놀이 하듯이. 그게 대표적인 레이어예요. 브랜딩 모드로 처리하는 건데, 먼저 비행기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를 가져오고 나서 레인보우라고 하는 걸 가져올 건데,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르면 별도로 가져오는 거니까 안 되고요. 파일에 가면 가져오기 점점점, 영어로는 place라고 돼 있어요. 임포트 이거 말고 가져오기가 우리말로는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place냐 아니면 임포트냐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가져오기라는 점점점 누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인보우라는 거를 가져올 겁니다. 레인보우. 그럼 이렇게 X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상단에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돼요. 엔터를 누르거나 저 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밑에는 배경이고요. 오른쪽 끝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 끝에 배경이 있고 레인보우라는 비닐을 하나 입힌 거죠. 레이어를 입혔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레인보우라고 우리가 이제 글자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레인보우라는 그림을 통해서 레이어를 입힌 거기 때문에 레인보우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직접 레이어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해서 스펙트럼 색상을 입혀놓으면 여기 이름이 없을 거라. 그래서 책에서는 레인보우라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라고 써있던 거죠. 그 다음 레이어 패널을 한번 가볼게요. 레이어 패널. 여기 보시면은 표준이라고 지금 스탠다드라고 돼 있나요? 영어로는 스탠다드로 돼 있나요? 노말. 아,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한글하고 영어하고 표준 이름은 스탠다드인데 보통이래야 노말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 뭐 디졸브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교재 128쪽으로 가시면은 1번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배경은 안 보이고 레인보우라는 것만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 표준을 눌러서 디졸브를 누르면 상위 레이어의 투명도를 설정하면 점으로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투명도라고 하는 오페시티라는 게 있는데 얘를 줄이면 요렇게 비행기 모드에 거기에 지금 스펙트럼 글자들 그 색깔이 점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졸브로 하게 되면은 뭐 어둡게 하기라든지 뭐 곱하기, 멀티, 뭐 컬러 번, 리니어 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책에서는 뭐를 하라고요? 스크린?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럼 스크린을 했더니 128쪽 스크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 밝은 색상만 나타나고 어두운 색은 사라집니다 라고 해놨어요. 원래 배경이 이렇게 있었는데 보세요. 배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원래 레인보우는 이런 거고요. 배경하고 합성하니까 비행기 그림하고 합성하니까는
이 어두운 부분, 파란색처럼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하는 거 어두운 거는 좀 사라지고 약간 뭉개지듯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한다 이거죠. 그걸 스크린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브랜딩 모드가 27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미지에 따라 달라지고 지금 그 레인보우로 스크린 모드를 브랜딩 모드로 섞으냐 아니면 다른 그림으로 브랜딩 모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 27가지 다 공부하려면 뭐 몇 날 며칠 해봐야 되겠죠. 종류별로 그림 가져와서. 대신에 이제 그 불투명도라고 써있는 자리가 있어요. 오페스티. 얘를 눌러가지고 약간 50% 정도 하면 50% 정도 하면은 불투명도가 0이면 뭐 레인보우라는 의미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한 70%로 조정하세요 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배경 그림을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원래 비행기 그림이 이런 거죠. 뭉게구름이 있는 데서 이렇게 써 있는 건데 배경을 집어넣었더니 약간 투명함의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근데 저 비행기하고 스펙트럼하고는 레인보우하고는 잘 안 맞네요. 그렇죠? 예. 요 정도 이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빼고 그 겨울 풍경 그림 가져와서요. 겨울 풍경 그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겨울 풍경을 이제 그리고 파일에 가서 가져오기 예. 여기 보면은 레인보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레인보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뭐 스크린 이런 거를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크린. 그리고 불투명도를 똑같이 한 70% 주면은 아까 보셨던 비행기에다가 똑같은 레인보우를 입힌 거잖아요. 이번엔 겨울 풍경이고요. 예. 지금 책에서는 비행기에다가 입힌 거예요. 비행기에다 가져오고 레인보우 가져오고 그 다음에 겨울 풍경까지 입힌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반대로 겨울 풍경 그림으로 가져와서 거기다 레인보우를 브랜딩 모드로 입힌 겁니다. 약간 책하고 달라요. 어디로 들어갔죠 이게? 다시 해보세요. 자,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는 제일 먼저 이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열기 모드가 됩니다.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셔도 되고요. 오픈해도 되고. 그래서 비행기라고 하는 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파일에 가서 플레이스 가져오기 점점점 플레이스 점점점 눌러서 아까 그 어디야 레인보우 가져왔잖아요. 그 레인보우 가져온 거를 스크린으로 한 70% 정도로 이렇게 이제 투명도를 좀 적용했고요. 우리 책에서 지금 127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다시 파일에 가서 플레이스 점점점 눌러가지고 겨울 풍경을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겨울 풍경을. 그래 놓고 이제 이번에는 선형번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라는 거죠. 선형번, 리니어 번이라고 하는 거. 스크린 말고요. 선형번, 리니어 번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불투명도를 좀 처리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라는 그림에다가 레인보우를 입혔고 겨울 풍경 흑백 사진을 입힌 거잖아요. 안 이쁘잖아요. 이건 안 이쁘죠. 그러니까 책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전 그걸 무시하고 그냥 겨울 풍경 그림 가져와서 여기다가 파일에서 플레이스 그 다음에 스펙트럼 레인보우 가져오는 거로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스크린을 했어요. 스크린으로. 그리고 한 70% 정도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지금 배경은 흑백 사진인데 그 위에 컬러풀하게 이렇게 입혔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겨울 풍경이 좀 나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약간 책하고 달리. 책에서는 갑자기 비행기가 저쪽에 무슨 나뭇가지 옆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별로 안 어울려서 이게 안 어울려서 저 나름 바꿔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상위 레이어하고 하위 레이어하고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열개 눌러서 이 책에 있나 모르겠네. 이 책에는 지금 코스모스 꽃잎이 있고요. 하나는 성곽 그림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용하면 뭔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것도 할 수 있겠네. 말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말그림에다가 파일에 가서 플레이스, 이때 구름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겹쳤잖아. 이렇게 겹쳤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 모드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어둡게 하기라든지 뭐 곱하기라고 하든지 아니 여기 뭐 하드 혼합 이런 거. 오. 그 다음에 핀 라이트라고 써 있는 거라든지 여기에 뭐 선형 라이트, 리니어 라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면 어떤가 보세요. 오버레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말그림 자체가 지금 아트 하드 혼합 같은 거 하면 그렇죠? 전혀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선형 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선명한 라이트라든지 소프트 라이트라든지 여기 보면 뭐 선형 닷지 이런 거라든지 아까 우리 그 선형 리니어 번이라든지 뭐 디졸브는 뭐 현재 안 먹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까먹었네. 이거 큰일 났네. 말을 갖다 놓고 굴을 갖다 놓고. 예, 파일에 가서 예, 가져오기 이렇게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 있죠? 플레이스 점점점 이거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구겨진 종이를 하나 더 입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구름 위에다가 구겨진 종이를 더 하나 입혀놨어요.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막 여러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약간 잘 만들면 몽환적인 분위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129쪽에 보면은 그 코스모스 이파리하고 꽃잎하고 그 성에 있는 형태를 그 밝은 색상, 뭐 스크린, 선형본, 어둡게 하기, 디졸브, 뭐 표준 이런 걸 이용하면은 모양새가 그 다음 페이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뭐랄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만 재밌다고 생각하나요? 예, 약간 촌스러운 사진도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예. 브랜딩 모드 의미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변수가 많아요. 이거를 처리하려면은. 포토샵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꽤 됐지 않습니까? 포토샵이 처음에 애플 컴퓨터, 맥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에 적용이 됐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이 PC는 그 자료 분석하는데 탁월하지만 이 멀티미디어 쪽에는 영 재능이 없었거든요. 이 컴퓨터가. CPU도 그렇고. 그러니까 맥이라고 하는 것이 멀티미디어 쪽에 탁월하게 성능이 좋아가지고 포토샵이 거기에 적용됐다가 이제 펜티움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아도비사가 이제 일반 PC에 포토샵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주 급격히 발전을 했죠. 왜냐면 사용자가 많으니까 PC는. 맥 사용자는 많지 않고 일반 우리 PC 사용자들은 많으니까는 그래서 많이 적용된 것 같아요. 131쪽에 이미지 투명하게 합성하기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거는 다 닫아주시고요. 이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하면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거는 닫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겨진 종이하고 투명한 꽃을 가져올 건데요. 구겨진 종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가져오고요. 또 다시 파일에 가서 열기 오픈해 가지고 그 다음에 투명한 꽃이라는 거를 또 하나 가져올 겁니다. 투명한 꽃이 빅 말고 투명한 꽃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볼 거냐 하는 거죠. 지금 책에서는 구겨진 종이하고 투명한 꽃이 두 개가 동시에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창, 윈도우, 그 헬프 있죠, 도움말 옆에 창에 가서 윈도우죠. 그 다음에 정돈, 제일 위에 있는 정돈, 어레이지 가셔가지고 수직으로 놓기? 수직으로 놓기?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죠. 버티컬, 투업 버티컬 이런 것도 있어요. 두 장 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장 세로. 지금 두 개를 열어놨으니까 두 장 세로나 그냥 수직으로 나란히 놓기나 똑같겠지 뭐. 버티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투업 버티컬. 이걸 이용하시면은 두 가지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구겨진 종이는 배경이라고 들어가고요. 왼쪽 오른쪽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구겨진 종이는 배경이라고 들어가 있고 레이어가 투명한 꽃을 클릭하면 레이어라고 들어갈 거예요. 잠깐 이게 지금 못 찾았는데 윈도우에 가면 제일 위에 있는 정돈 어레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그림상으로도 보이시지 않나요? 두 장 세로 뭐 이렇게 두 장 투업 버티컬 안 보여서 지금 내가 여기 위쪽으로 어레이지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 투명한 꽃은 겉에를 투명하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 모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격자무늬야? 격자무늬가 투명이라는 의미거든요. 포토샵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공중에 붕 뜬 것처럼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레이어로 나올 겁니다. 근데 구겨진 종이는 백그라운드, 그냥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먼저 이 투명한 꽃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얘를 한번 찾을 건데 왼쪽에 툴 중에서 사각형 리탱글이라고 되어 있네.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밖에서부터 올감이 씌우면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요 밖에서부터 안에서 이렇게 드래그하지 마시고요. 밖에서부터 드래그해도 다 전체가 선택될 겁니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파일 옆에 에디트 편집에 들어가서 define 패턴 정의라고 저 하단 쪽에 내려가면 있을 겁니다. 패턴 정의, 우리말로는 패턴 정의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define 패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글씨는 투명한 꽃이라고 되어 있죠? 투명한 꽃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알아서. 그것이 이제 132쪽에 3번까지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구겨진 종이 쪽에 클릭을 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책에 보면은 레이어,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에 가서 새로 만들기, 뉴, 거기 레이어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이게 번거로우시면 그냥 오른쪽 밑에 끝에 두 번째죠. 휴지통 옆에 눌러주면 하나 레이어가 생겨요. 이게 빠를 겁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에디트 편집에 가서 칠하기 필을 누르셔가지고 요 패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지정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한 거 투명한 꽃이니까 얘를 선택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이 안 나오는데
네, 확인해 드릴게요. 133쪽에서 처리한 거를 오른쪽에 가서 뭐를 하래요? 그 오페시티, 불투명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 한 50% 정도 주면은 문양이 살며시 보이든 안 보이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 꽃잎파리를 처리해 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성하는 거죠. 이 도배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합성을 해요. 실제로 은은하게 뒤에 깔리게끔 한다든지 문양이. 예.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은 패턴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패턴을 사용하는 게 명령이 뭐래요? Shift F5번이래요. 아까 우리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편집, 에디트에 들어가서 칠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Shift F5번. 뭐 자유 변형은 컨트롤 T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우면 어떨까요? 남들보다 빨리 작업하죠. 그러니까 엑셀에 있는 기능, 아래 한글에 있는 기능,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특히 아래 한글은 엑셀도 그렇지만 마우스가 나오기 전서부터 프로그램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래 한글은. 그 다음에 엑셀은 윈도우 이전서부터 나왔었으니까 도스형에서도 나왔었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마우스가 없었던 시절에 썼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지구상에 처음에 엑셀이 등장할 때부터 쓰긴 썼었으니까 아래 한글도 그렇고 아래 한글이 먼저 나왔고 워드 프로세스가 먼저 나왔어요. 스프레드시트보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보다는 먼저 나왔었어요. 그때는 마우스가 없으니까 메뉴판을 클릭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들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 빨리 작업할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마우스 때문에 의존하니까 메뉴판에 클릭하는 거로 인해서 이 바로가기 키라고 하죠. 단축키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게 조금은 아쉽죠. 예. 이게 저도 포토샵을 뭐 많이 하는 게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는 필요한 거 몇 개는 외워서 쓰는데, 예. 그리고 가서 보면 Shift F5번이구나 라고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Shift F5번을 바로 누르죠. 필요할 땐 그렇게 눌러요. 예. 그렇게 해서 작업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레이어에다가 이런 걸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 레이어 따로 합성해 볼 수 있잖아요. 레이어 하나에다가 패턴을 계속 칠해버리는 것보다는 각각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별로 합성을 해보고 그리고 얘를 마우스로 움직여 볼 수도 있거든요. 레이어별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패턴 움직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대략 위치를 조정해 본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패턴이 없는 건데 패턴을 넣어보는 거죠. 자, 지금 134쪽에 보시면은 그 레이어 창이 오른쪽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창 밑에. 예. 여기에 레이어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뭐 스크린 모드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레이어는 마음대로 이거 조정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표준으로 할 거냐, 오버레이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니까는 언제든지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를 안 쓸 때는 왼쪽에 눈동자를 가리면 레이어가 작동이 안 되는 거고요.
배경 가리면 좀 그렇고 배경은 그대로 백그라운드는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잠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135쪽에 나와 있는 그 자전거하고 나뭇잎을 가져와서요. 아까 우리 그 비행기 브랜딩 모드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고, 여기는 색상 닷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말 그림하고 렌즈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한번 가져와서 한번 두 가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난감 그림하고 구름 그림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그리고 바닷속 그림 가져오고 바다 그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자전거 그림 가져와 보고, 얘는 해상도가 넓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 나뭇잎, 나뭇잎도 펼치세요. 예. 다시. 예, 펼쳐놓고 하시면 크게 들어오니까. 예. 다시 볼까요? 파일에 가서 플레이스 가져오기 누르셔가지고 나뭇잎 가져오는데 나뭇잎이 적지 않습니까? 그럼 저 끝에 가서 펼치실 때 Alt키 눌러서 펼치시면 사방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왜냐면 저쪽으로 확대하고 이쪽으로 반대편 확대하려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번 그러니까 Alt키 눌러서 이렇게 줄이면, 예, 그리고 쉬프트를 같이, 쉬프트 누르고 조절하면 뭐가 되죠? 같은 비율로 가는 거고요. 예, Alt키 누르면 가운데서부터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예, 중앙에서부터 움직여지는 거죠. 확실하게 안 가. 저걸 했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책에서는 뭐를 하라고 되어 있죠? 색상 닷지? 이런 식으로 움직여봐라 하는 얘기죠. 그럼 색상 닷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파리가 안 보이니까 색상 닷지. 여기 이파리 살짝 보이네. 그 나뭇잎도 지금 투명한 거죠? 투명하게 지금 이렇게 처리한 거라서. 나뭇잎을 가져왔잖아요. 처음에 이제 자전거로 처음에 가져왔는데, 플레이스로 나뭇잎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뭇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나뭇잎이 여기 꽉 쌓이게끔 이렇게 놓으셔도 되죠. 그럼 나뭇잎이 좀 쌓이는 거죠. 그렇죠? 나뭇잎이.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이면 나뭇잎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컨트롤 키, 요거 무브 툴을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선택 툴을 하다가 무브 툴을 움직이려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요.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드래그하면 얘가 조정이 돼요. 위치가. 예. 그 뭐 자전거 위에 나뭇잎이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요런 식이 됐었는데, 제가 나뭇잎을 좀 더 중앙에 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뭇잎이 좀 더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컨트롤 T 아까 뭐라 그랬죠? 에디트에 가면, 편집에 가면 자유 변형이라고 하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트랜스폼. 에디트, 편집에 가서, 에디트에 가서, 트랜스폼, 컨트롤 T. 이것도 많이 쓰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은, 왼손으로 컨트롤 T를 눌러버리면은 아까처럼 레이어를 처음에 가져왔을 때처럼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엔터를 누르거나 그러면 또 그렇게 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시프트 컨트롤 T라고 있는데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Alt Shift 눌러서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위치를 나는 저 끝으로만 살짝 나뭇잎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면 배경에 나뭇잎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브랜딩 모드를 표준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컨트롤 T 눌러가지고 뭐 컨트롤 T 하지 말고 그냥 컨트롤 키 눌러 움직이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저 자전거 뒤편에 자전거 앞쪽에 나뭇잎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브랜딩 모드를 그냥 스탠다드로 노멀로 한 거잖아요. 스탠다드가 아니라 노멀로. 그렇게 되면은 자전거 앞에 무슨 나무가 있는 상태인데 나무 뒤편에 자전거를 놓여놓은 것처럼 촬영이 된 거예요. 굳이 이거를 뭐 막 비벼놓지 않아도 이렇게 비벼놓지 않아도 노멀로 하더라도 사진이 볼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꾸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를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백그라운드는 못 움직이니까 레이어를 움직이면 레이어 위치가 조정이 되거든요. 사이즈 조절은 컨트롤 T. 그 몇 가지만 기억해도 재미있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스에 가서 렌즈 플레이어? 렌즈 플레이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빛을 찍게 되면 조명이나 이렇게 밝은 빛을 찍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편집한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실제로 렌즈 플레이어 현상이 나타나요, 사진 찍게 되면은. 그래서 카메라 렌즈 앞에 이렇게 후드라고 하죠, 후드. 그렇게 씌우거든요, 빛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일부러 이제 빛을 넣은 거죠. 그 여기다가 책에서는 렌즈 플레이어 파일을 가져오고 나서 불투명도 그냥 여기에서 불투명도 자체만 줄여도 되겠네. 뭐 이렇게 그냥 표준을 놓고 그대로 놓고요. 노멀로 두고 뭐 스크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노멀로 두고 나서요. 불투명도를 50% 정도를 놔보래요. 그럼 이거를 지나면 말 그림이 안 보일 거고 너무 밝으면 의미가 살짝 떨어질 테니까 요렇게 40 정도를 주니까 40 50 정도도 되네요. 그렇죠? 50을 줘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레어 현상이 발생하니까 말 오른쪽에 햇살이 좀 있겠구나. 그래서 빛이 들어간 것처럼 말이 촬영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는 원사진을 증명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바로 인화했더니 얼굴이 잘 나왔다.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얼굴이죠. 다 고치잖아, 다. 뭐 얼굴도 깎고 뭐 다 하잖아요. 눈도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 그림 가져와 보고요. 장난감, 이게 장난감이야? 여기 장난감을 놨다고? 저 위에도 장난감이 있네. 이번에는 구름을 가져오래요. 구름. 이게 소프트라이트. 이때 백그라운드를 가려보기도 하고 레이어를 가려보기도 하면 어떻게 현상이 발생이 됐는지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이때 투명도, 불투명도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 그림하고
바다를 가져오는 거죠. 바다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불투명도만 넣어주는 것 같은데요. 오, 지금 재미난 현상이 발생했어요. 백그라운드에다가 바다를 집어넣었더니 배경이 지금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거기다가 바닷속 그림,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집어넣었더니 뭔가 좀 촌스럽지만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닷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선형닷지, 색상닷지, 선형닷지, 리니어닷지라고 하는 거, 얘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 있어요. 이거 별로 안 예쁘다. 이것도 뭐 또 응용을 해보면 뭔가 나오겠죠. 그렇죠? 인어 그림 있잖아요. 인어 그림.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인어 그림을 바닷속에다가 살짝 가미해서 저 멀리 인어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번 내용은 10장에 나와 있는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을 가져와서요, 그림 두 개를 또 합성을 할 겁니다. 합성을 하고 거기다 이제 글자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은 하트 문양 같은 거를 뻥뻥 뚫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도 해볼 거고요. 먼저 궁이라는 그림을 먼저 가져올 겁니다. 궁. 10장에 가서, 9장이 아니라 10장. 궁 1. 지금 옆에 보시면 이 문 그림이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나무 이파리들이 보이잖아요. 얘네들을 지울 거예요. 삭제해 버릴 겁니다. 여기 하늘하고 여기 있는 하늘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여기 있는 나무 부분을 삭제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빠른 선택 도구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Quick Selection Tool이라고 하는데요. 무브 툴 옆에 이동 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연필 그림처럼 생긴 거 있죠?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빠른 선택 도구, Quick Selection Tool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잘 드래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얘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시고 나서 여기다가 Alt Delete 키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Alt Delete. 우리 책에 보면 138쪽에 2번 그림에 Alt Delete라고 되어 있어요. 전경색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Ctrl D 누르면, 그러니까 Select, Deselect라고 하죠. 선택, Select에 가서 선택 해제라는 거죠. Ctrl D 누르면 이 부분이 아까 선택되어 있던 껌뻑껌뻑거리는 게 사라졌을 거예요. 다시 처음 그림으로 돌려놓고요. 실수를 했네요. 이 원 그림을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안 돼. 그렇잖아. 원 그림은 그대로 두고 레이어를 하나 다시 입힐 거예요.
오른쪽 밑에 가서 휴지통 옆에 보시면 두 번째가 레이어예요. 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다시 셀렉션 툴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마우스로 잠깐만요. 배경에서 합시다. 배경에 가서 다시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세요. 똑같이 하시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하세요. 똑같이 하세요. 하시고 레이어에 가서 레이어를 하나 만든 상태에서 Alt Delete 레이어를 하나 만든 상태에서 Alt Delete. 그럼 배경은 그대로 있고 레이어에다가 그 부분을 새까맣게 칠한 거예요. 원 그림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는. 예. 왼쪽에 보시면 색상 툴이 있어요. 왼쪽에 전경색, 배경색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그럼 색깔이 변합니다. 전체가 나와버리죠. 예, 선택을 해놓고 원래대로 돌릴 때는 그 밑에 하얀색, 검은색 조그만 그림 하나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다시 원래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요. 전체가 내버리죠. 파일에 가서 플레이스 가져오기 누르셔가지고요. 02번 그림 나무가 뒤에 숲이 많이 돼 있는 거 있어요. 예. 얘를 어디까지 가져와야 될까요? 저 끝까지 가져와야 되나?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쭉 펼쳐 놓고요. 잠깐만. 왼쪽에는 뭐 잘못 가져왔나 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춰 가지고요. 그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OK 누르면 되겠죠? 엔터 누르시거나. 그러면 배경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레이어가 공투가 입히는 바람에 지금 레이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원 그림 백그라운드 하나 하고 레이어 1 하나 가져온 거하고 궁2라고 하는 궁2라고 하는 레이어를 하나 더 가져온 거 아닙니까? 세 가지가 입혀진 거 확인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39페이지 4번 그림입니다. 4번 설명.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저 상단에 레이어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Create Clipping Mask라고 되어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예. 레이어 메뉴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룹에 가면은 세 번째 항목이라고 되는데 영어로는 Create Clipping Mask. Create 만들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클리핑이라는 단어가 뭐 깎아내는, 뭐를 베어내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얘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럼 컨트롤 Z 아니면 뭐 다시 가져와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궁2라고 하는 레이어 보이세요? 오른쪽에 궁2라고 하는 레이어 마스크 마스크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메뉴가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어에 가서 클리핑 마스크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누르셔도 되고 레이어 자체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똑같은 메뉴 있으니까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원래 그림이 이건데
여기 하늘이 허원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거기다가 궁2라는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입힌 거예요. 이렇게 울창한 나무 숲을 입혀놓으니까 그렇게 모양새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의미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레이어를 했을 때는 백그라운드하고 마스크가,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 한번, 여기 궁2라고 하는 마스크에 화살표가 생기지 않았어요? 궁2라고 하는 그 레이어 왼쪽에 보시면 내려가는 레이어는 화살표, 즉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그 레이어에 적용돼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레이어에 있던 눈동자를 가리면은 그 레이어는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레이어 1번을 가려보세요. 궁2도 흐려져요. 궁2도 흐려진다고. 궁2의 의미가 없다란 얘기야. 레이어 1을 없애면 궁2라는 레이어도 의미가 없다. 같이 물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같이. 원래 그림은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에요. 여기 기와 문양 끝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것도 뭐 나쁜 사진은 아닌데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왠지 중화문이 나무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요. 영상도 막. 네. (14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잘 돼가지고요, 나름 예쁜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기다 이제 글자를 한번 써볼 건데요, 글자를 쓰기 위해서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 겁니다. 새로 만들기. 이때 높이는 폭은 800에 높이는 600 이렇게 한번 만들어. 새로 만들기 뭘로 들어갔어? 파일에 가서 영어는 뭘로 들어갔어? new, 제일 위에 있는 new. 예. 그러면 폭 800에 높이 600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런 거 나올 겁니다.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800에 600 정도 해두시면은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800, 600짜리. 여기에 이제 T자 쭉 내려가시면 중간 밑에 보면 T라고 하는 거 있어요. 펜청 모양 옆에 T가 있는데, 이 T를 누르게 되면 이제 글자 모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여기다 클릭하고 컴퓨터야, 예. 글자를 쓰시면 돼요. 우리말로도 쓸 수 있어요. 컴퓨터가 이상한가? 안 써지는데? 한글이 안 찍히는데? 네, 한글이 안 찍혀. 아무것도 안 돼. 된다. 한글 안 되세요? 안 뽑혀. 한글로. 다시 한번 보세요. 요런 포인트는 생기죠? 포인트 생겼죠. 예, 그럼 그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클릭했어. 클릭하고 그러면 좀 꿈뻑거릴 거예요. 안 찍혔네. 바로 탁 안 나오더라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거 뭐, 찍혔는데 글씨가 안 되는데? 자판이 못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거나 체크 버튼을 눌러주면 글자가 들어가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때 글자 위치를 세로 쓰기도 되고 가로 쓰기도 되고 막 변해요. 이렇게 한번 써놓고 나면은 이렇게 세로 쓰기도 돼요. 가로 쓰기도 되고. 얘를 움직이려면, 글자 위치를 움직이려면은요,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움직이면 글자 위치가 움직여져요.
글자는 레이어로 쓰는 겁니다. 레이어로.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쓰는 게 아니라 레이어가 바로 생겨요. 그리고 글자를 또 쓰시려고 클릭을 하시고, 그럼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지금요. 저 위 오른쪽에. 그리고 블럭을 잡아서 글꼴을 또 크게 하실 수가 있고요. 글꼴의 종류도 많이 있잖아요. 글꼴의 종류도 많이 있어요. 글꼴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색깔도 꾸밀 수가 있고요. 색깔도. 색깔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글꼴의 위치, 글자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글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지금 궁이라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기와 꼭대기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 글자를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은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끔 글자를 쓸 거거든요. 근데 글자를 쓰기 위해서 제가 왜 이거를 빈종에다 연습을 했냐면, 여기가 잘 안 보여서 빈종에다 한번 만들어 놓고 연습해보고 해보려 그래요. 이때 글자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왕이면 좀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T자 왼쪽에 보면 T자 왼쪽에 보시면 펜 도구라고 있을 거예요. 펜툴. T자 왼쪽에 보면 펜툴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가지고요, 클릭하면 되는데, 얘를 이왕이면 다시 보세요. 다시 얘를 지울게요. 펜툴을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다 눌러서요, 누르시면 점이 생겨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어서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움직이면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휘어지는 모양이. 휘어지는 모양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원칙으로 펜툴. T자 왼쪽에 펜촉 그림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클릭하고 나서 움직여 보세요. 클릭하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T자를 쓰는데 잘 쓰셔야 돼요. 그냥 여기다 그냥 이렇게 클릭하고 쓰면 글자가 그냥 들어가는 글자고요. 그냥 들어가는 글자고, 요 펜툴 있잖아요. 펜툴에 써주는 데서 살짝 갖다 대면 약간 이렇게 S자처럼 이렇게 꼬불탕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I자인데 Y자도 아니고 I자도 아니고, 하여튼 요런 화살표가 나타나는 그거 말고, 이 펜툴로 그려진 거에다 싹 갖다 대면 이렇게 모양새가 바뀌어요. 요렇게 요런 모양이 바뀌거든요. 거기다 클릭해 가지고 글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모양새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가지고 글꼴의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글꼴도 조정할 수가 있는데 글꼴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포토샵 하시는 분이라든지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글꼴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글꼴을 함부로 쓰면 또 안 돼요. 글꼴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나 글꼴을 막 아무 글꼴이나 꺼내 쓰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글꼴들이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글꼴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걸 이용하면 예,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가 있죠. 보세요. 모양새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이걸 어디에다가 지금 14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클릭 펜툴 가지고 클릭하면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때 클릭하고 나서 드래그를 하면 약간 모양새가 다른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까 그 궁 그림에다 연습하기가 힘들어서 빈종에다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궁에도 한번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볼 건데요. 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요 라인을 한번 만들 거예요. 그 여기다가 이제 T자 눌러가지고 책에는 뭐라고 쓰라고 돼 있나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그런데 글자가 검정색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검정색을 요거 누르시면 돼요. 저 꼭대기에 보면 색깔이 있어요. 요런 색깔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그리고 글꼴의 크기는 더 크게 하셔도 되죠?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책에는 110포인트 하라고 그러는데, 예. 아름다운 우리나라, 아름다운 곳,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써볼까요? 이렇게 글자를 쓰고 블럭을 잡아서 크기를 바꾸셔도 되고요. 글꼴도 바꾸시고요. 책에서는 궁서체 이런 걸 하라고 되는데, 궁서체는 굴림, 궁서 여기 있네. 궁서체. 알파벳으로 나가요. 궁서체. 숫자 점 찍고 거기다 글씨 써야 되잖아. 근데 안 나오죠? 글씨 안 나와. 저거를 100포인트를 했나? 여기는 글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꾸미는 연습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펜툴을 이용해서 뭘 좀 꾸며주고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색깔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빈 종이에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런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모양새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하는 거. 글꼴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한글 그 포토샵에서는 글꼴이 영어로 나오고 영문 글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 글꼴은 한글로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감안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는 글꼴의 모양새가 뜨니까 미리 보기 식으로 그런 글꼴 쓰시면 되고요. 글꼴 필요하시면 다음 시간에 USB 메모리 주세요.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한 900개 드릴게요.
그 900개의 글꼴은 저작권 허락 받은 것들이니까. 어떤 거냐면은요, 제가 갖고 있는 글꼴은 롯데마트채라든지 바른 생각, 가을 소풍, 뭐 이런 파도 소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 글꼴도 많이 있고요. 생각대로 채, 이순신 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뭐가 없어졌다? 뭐가 있냐면은 저런 것도 있어요. 오성과 한음채, 포천 막걸리채, 뭐 이런 거. 911개 정도 들어있으니까는요, 제가 이건 다 드릴 테니까는 쉬워요. 설치하는 거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블럭 잡아가지고 오른쪽 버튼으로 설치 누르시면 설치가 들어가요. 그럼 설치가 쫙 들어가요. 900개. 그냥 저희 쓰는 거 여기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건 써도 되는 글꼴이거든요. 제가 지금 주시든지. 그럼 댁에 가서 설치하시면 돼요. 네, 설치만 누르면 되는 거죠. 제가 각각의 그 글꼴을 개발한 회사에 가서 다 받아놓은 거예요. 허락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이걸 갖고 쓰시면 돼요. 하여튼 글자 쓰는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 글자 쓰는 게 쉬운 거는 아닌데 재밌어요.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